광주 전남의 대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 기선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도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가족끼리도 지지 후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시가 대선 공약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각 정당들도 SNS를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기선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학가 인근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성인 돼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건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좋았어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랐습니다.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보는데 뭔가 좀 자부심이 찬 모습?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뭔가 변화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사진도 찍어 SNS상에 표현했습니다. 투표 열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명 정치인과 지역구 의원을 통해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광주 전남은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바 있는데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남은 16.7%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15.6%로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년 전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을 아이들이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미수습자들이 온전하게 수습되길 바란다며 새 대통령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 벌써 3년 넘게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가족들은 새 대통령에게 미수습자 수습에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5월 1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을 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호소문 발표를 마친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시당에서 5km가량 떨어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3년 전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의무이자 주권 행사잖아요, 투표가. 그거 저희가 한 거고요. 준영이는 돌아왔으면 지금 저랑 같이 투표를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답답하죠.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 만들기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바람은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 선거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가족 간에도 지지 후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각 정당은 부모나 자식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끼어 있어서 떨어진 가족들도 만날 일이 많고 자연스럽게 선거가 화제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 후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생각하시는 후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저도 그거에 휘둘리진 않고. 광주 목포 요수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우세로 나타나는 등 세대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로를 설득하려면 토론이 필요한 상황. 어르신들은 경험의 우위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 내가 이제 주장하면 어느 정도도 또 따라오지. 한 가족이니까. 젊은이들은 정보의 우위를 앞세워서 설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분 같은 것도 이제 부모님은 잘 안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 말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설득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부모를 설득해달라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극단의 대결을 끝내기 위해 자녀를 설득해달라고 어르신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는 경험치기 통할지 가족 토론의 승부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할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18 관련 공약과 자동차와 에너지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 등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조율에 나서고 지역사회의 역량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줄여서 돈도 벌고 환경도 보호하는 제도, 바로 탄소은행제입니다. 광주가 가입률 전국 1위인데 하반기부터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최영희 주부는 전기나 가스 전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항상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난방은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면서 이 아파트는 3년 연속 저탄소 녹색 아파트로 선정됐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게 좀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저탄소 녹색 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죠,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탄소은행제가 올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 710여 곳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가 대규모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3만 5천 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를 8% 이상 절감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은행제를 시행한 이후 가입률 60%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한 광주시가 녹색 생활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열대야, 폭염 이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광주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5만 5천여 톤, 소나무 2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습니다. 2020년까지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앞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사 고용 승계를 위한 중재안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53개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돌봄교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소위원회를 꾸려 1년 이상 근무한 돌봄교사들의 고용 승계를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민단체가 말하는 중재안은 돌봄교사 측의 요구일 뿐이라며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인권증진 시민위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사 공채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의 집단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돌봄교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정성이자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정의 달이나 계절의 여왕과 같은 서정적인 것도 있겠고 5.18과 같은 시대적 아픔도 있을 겁니다. 광주의 5월을 주제로 한 시민들의 사진 전시회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가족들과 뒷동산에서 찍은 사진에는 따뜻한 추억이 담겼습니다. 날씨 좋은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설레는 마음을 사진에 담았고
5.18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픈 기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광주의 5월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 광주 5월은 따뜻했네의 작품들입니다. 시민들은 5월이 되면 어떤 생각을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할까 정말 이게 궁금했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진이라는 매체인 것 같아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8점의 전시작품에는 대안학교 청소년부터 전업 사진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5월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을 맞잡은 합창대회를 사진으로 남긴 시민은 5월을 화합의 시작으로 삼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화해를 한다면 우리 사회에 아마 좋은 감동이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벽에 붙이게 되면 현재의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5월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이번 전시는 7월 9일까지 광주 시립사진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페인 방식에 맞춰 국민의당 광주선대위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른바 걸어서 시민 속으로 333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33 캠페인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호남에서 300만 표 달성을 목표로 하루 3만 보를 걸으며 유세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국민의당은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홍 후보에게 광주에서 15%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말바우 시장 유세에서 홍 후보를 찍어주면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호남이 홍 후보를 도와주면 더 많은 예산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연기됐던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 놀이축제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광주 남구는 오는 20일 고싸움 놀이를 주제로 한 동화 구연대회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제35회 고싸움 놀이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삿 고싸움 놀이와 민속놀이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